제17회 맥심커피배 입신 최강전 24강전입니다. 자, 조은영 구단 대 박지은 구단의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두 기사의 프로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3년생, 83년생의 기사이고요. 자, 조은영 구단 카누 포인트가 14위이고요. 박지은 구단은 19위입니다. 네, 지금 카누 포인트제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해드리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조은영 구단이나 박지은 구단이나 이게 전체 기사가 참가하는 대회에서는 최근에는 성적을 사실 올리지 못했어요. 하지만 조은영 구단 같은 경우는 시니어 대회에서 뭐 무적의 모습을 보여줬죠. 네. 뭐 전승을 거뒀고요. 박지은 구단도 이제 여류 대회에서 성적을 거두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받았던 점수가 괜찮습니다. 네. 이게 기전마다 점수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전체적으로 성적을 잘 내야 돼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리고 세계 대회에서 성적을 낸다면 그거는 뭐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네. 자, 상대 전적에서는 박지은 구단이 3승 2패로 앞서 있습니다만 또 마지막에 두어진 두 판은 또 조은영 구단이 가져갔어요. 그리고 이 두 기사의 대결이 조금 재밌는 게 두 기사가 사실 GG 옥션배에서 네. 특히나 항상 주장을 맡았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마지막 대국에서만 또 몇 판을 만났어요. 네. 참, 두 기사는 자주 만나는 기사인데요. 중요한 승부에서 만납니다. 자, 이번에는 맥심배 24강전에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오늘의 승자는 누가 될지 지켜보시죠. 네, 지금 조은영 구단이 역시 흐름이 안 좋다 보니까 우변 쪽에서 지금 수를 내자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단순히 귀에 침입을 했다고 해서 그냥 귀만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흑진, 이 전체 이 집 모양을 깨고 있어요. 지금 우상기 같은 경우는 박지은 구단의 어떻게 보면 받는 거에 따라서 백의 작전이 바뀔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박지은 구단이 뭐 살려주는 것도 아니고 안 살려주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받으니까 그냥 아예 네. 조은영 구단이 우변 쪽을 다 폭파하려고 지금 들어갔습니다. 풍덩이 30초. 침입을 하나, 해버렸는데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박지은 구단에게 가장 큰 집은 지금 우변 쪽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렇죠. 지금 조은영 구단이 이렇게 침입을 해버리는 순간 박지은 구단도 더 이상 뭐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우변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살았다라고 생각이 돼요. 뭐 그렇게 뭐 위험한 돌이다라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그럼 박지은 구단도 이렇게 순순히 살려줘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박지은 구단은 지금 그러니까 이 일의 시작이 좌변 쪽에 이 한 칸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변 쪽이 좀 지워져도 상변 쪽 공격하면서 약간 이득 보고 여기 이제 밀고 가면서 이도를 다시 이제 공격? 공격하면서 또 집을 얻어내야죠. 네. 우변만 놓고 본다면 그래도 백이 잘 풀렸다. 그러니까 30초. 흙이 잘못 떠서 백이 잘 풀렸다가 아니라 네. 이 바둑 자체가 흙이 편했던 바둑인데 좀 어지러워진 듯한 여섯, 상황입니다. 일곱, 여덟, 아홉, 열. 끝.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네, 박지은 구단. 지금 이 장면에서 초읽기 한 번을 사용을 했고요. 이제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바둑이 조금 어지러워졌어요. 전신 조은영 구단. 또 이런 부분에서 장점을 또 보여주거든요. 마지막 30초. 그러니까 조은영 구단의 최고 둘, 장기는 셋, 약간 불리했을 때 이제 넷, 판을 흔들어가는 다섯, 능력 네. 그리고 여섯, 이제 이렇게 돌을 타게 하는 능력이거든요. 지금 그런 곳이 지금 그런 장점이 잘 지금 발휘가 되고 있는 네. 상황이죠. 오늘 바둑의 또 최대 하이라이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우변은 지금 뭐 한 칸 정도 이렇게 띄워둔다라면은 한 칸이나 날일자 뭐 이렇게 다음에 한 칸 띄는 수도 있고요. 거의 뭐 잡힐 돌이라고는 30초. 생각되지가 않아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한 칸을 띄어서
그러니까 이 모양 자체가 왜 더 이상 공격이 잘 안 되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서 공격하면은 이렇게 그냥 날일자만 두는 순간 너무 쉽게 여기서 눈 모양이 나거든요. 그렇다고 흙이 이렇게 한 칸을 띄면 막아 놓으면은 어차피 한 점을 잡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변 쪽이 잘 정리가 안 되고, 그렇다고 이렇게 두기에는 여기를 젖혀 이으면 자체로만 보면은 완성이 아닐지도 몰라요. 근데 우상기가 셋, 단수치고 넘어가면 흙이 뒤로 이어야 되거든요. 여섯, 또 따내면은 일곱, 우상기에서도 집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공격은 잘 안 돼요. 지금 이제 조은영 구단이 약간 좀 혀를 찼던 이유는 이걸 좀 고민을 했을 거예요. 여기를 젖혀 놓을까 말까. 아, 그러니까 젖혀놓고 그냥 있는 거는 이 자리가 오기 전에는 이곳을 당해서 뭐 이런 정리가 되면 자체로 못 살기 때문에 이건 안 돼요. 근데 이걸 해놓고 뛰어야 될지 그냥 뛰어야 될지 고민하다가 그냥 뛰었는데 30초, 상대가 두니까 하나, 아 그래도 해놨어야 되나?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을 표하는 것 같습니다. 여섯, 일곱, 근데 조금 뭐 아쉬움을 표하긴 했지만 실수라고는 사실 저는 생각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택일 뿐이지 실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저렇게 좀 모를 때가 있어요. 이 긴가 민가 네, 둬야 그렇죠. 할까 말까 고민은 되는데 또 그렇다고 상대가 둔다고 생각하면은 뭔가 좀 기분이 나쁘고. 네. 그러니까 대국 심리가 사실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는데 상대가 네. 괜히 거기를 두면 아 그냥 해놓을 걸 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둘,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그런 장면이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다섯, 여섯, 그러니까 제가 이 교환이 왜 꼭 백이 득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물론 우변만 놓고 보면은 집으로 득이에요. 근데 이렇게 처리가 돼 있으면 나중에 백이 늘어졌을 때 여기 끝내기가 좀 달라지거든요. 아.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끝내기가 이제 다 선수예요. 끝내기만 네. 보면. 근데 아까 전에는 여기에 이렇게 돌이 이런 식으로 와 있기 때문에 이런 끝내기가 안 들어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삼십 초 하나, 둘, 바둑은 조금 네. 어지러워졌지만 그래도 다섯, 전체적인 여섯, 주도권은 일곱, 흙이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아무래도 너무 두텁습니다, 바둑이. 네. 제가 자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조은현 구단도 그렇고 박지은 구단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맥심 커피배와 좀 인연이 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두 선수 모두 계속해서 지금 출전을 하고 있는데 네. 2년 연속 24강전에서 지금 탈락을 했거든요. 네. 박지은 구단은 전기 백홍석 구단에게 30초 패했고요. 하나, 조은영 구단은 윤준상 구단에게 패했습니다. 이 워낙 딱 이 주가를 달리고 있는 기사들을 만나서 네, 1회전에서 탈락을 했었는데요. 박지은 구단 같은 경우는 조금 우스갯소리지만 사실 맥심 커피배가 첫 창기에는 마지막 30초 예선전이 있었어요. 네. 예선전이 있었는데 둘, 3년 연속 제가 알고는 있었는데 자료 찾다가 다시 생각났는데 3년 연속 박정상 구단에게 예선에서 패해서 탈락을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게 박지은 구단이 맥심배에서 박정상 구단과 이제 3년째 만나던 날인가 또 정상이랑 만났다고 네, 그런 이야기했던 게 기억이 났습니다. 아, 네. 꼭 희한하게 그 어느 위치에서 딱 만나는 기사가 있어요. 네, 만나는 기사끼리는 네. 참 잘 만나요. 네. 사실 뭐 마지막 30초 제가 가장 지금 하나, 생각나는 게 박정상 구단 같은 경우는 또 이세돌 네. 구단을 진짜 잘 만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선 1회전에서 만난 적도 네. 네, 있습니다. 그럼 제가 또 우스갯소리도 한마디 하죠. 네. 그 확률에 또 그걸 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제가 최철원 구단하고
본선 무대에서 진짜 많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네. 그것도 첫 판에. 그러니까 성적이 안 나다가 한 번 정도 성적이 날만 하면은 최천원 구단하고 본선 1회전에서 만나서 탈락하고 또 한참 성적이 안 좋다가 또 네. 운 좋게 성적이 날만 하면 또 최천원 구단하고 만나고 1회전에서 제가 지고. 그래갖고 참 희한하게도 어떻게 제가 그래갖고 최천원 구단에게 또 형이냐고 이런 이야기 한 적도 있고요. 최철원 구단이 좀 후배에게 밥 좀 많이 사줘야겠네요. 네. 네, 지금 우변에서는 역시 조은영 구단이 집으로는 많이 이득을 봤고요. 네. 역시 박지훈 구단은 좌변 쪽 밀어가면서 이제 좌변 쪽에서 공격으로 좀 집으로 이득을 봐야 됩니다.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일곱. 흑의 입장에서는 좌변의 이 백돌도 노려볼 수가 있겠고요. 상변의 백돌도 지금 약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상변도 약합니다. 근데 네. 상변은 약하긴 한데 그렇다고 딱히 뭐 공격이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네.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공격을 해가도 팩은 언제든지 이런 부분이 다 지금 선수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냥 이렇게 진행될 리는 없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선수이기 때문에 그만큼 눈 모양이 있다. 지금 이런 30초. 하나, 모양입니다 지금. 둘, 그리고 셋, 어디를 네. 이런 데를 들어와도 뭐 다섯, 막아서 둘 수도 있지만 또 이런 데 건너붙이면은 여덟, 맛보기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돌은 얇은데 네. 막상 공격 수단은 잘 보이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흑이 백을 직접적으로 바로 괴롭힐 수 있는 부분은 좌변입니다 지금. 그렇군요. 그러면요, 우하귀는 이 흑이 애초에 잡혀있던 돌을 움직여서 오히려 백을 공격할 수는 없을까요? 끝내기는 되는데 공격은 안 돼요. 여길 들어가면은 저는 당연히 있는다고 생각하고 살아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완벽히 살아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둘, 셋, 넷, 다섯, 여섯, 공격 수단이 여덟, 그러니까 흑도 이런 진행을 잘 두진 않을 텐데 있긴 있네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흑도 부담이 많이 되긴 하지만 아예 없는 이야기 같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흑이 그런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근데 거의 없다고 봐야 되네요. 왜냐면은 여기가 2패도 있는데 네. 그냥 이제 먹여치고 뒤로 이렇게 두면은 마지막 30초. 이을 때 하나, 여길 그냥 늘면은 둘, 이 두 점이 잡아갖고 살아 있거든요. 네. 사실상 없네요. 사실상. 그냥 끝내기 정도로. 네. 네. 지금 조원영 구단이 박진 구단이 여기를 뒀을 때 네. 붙였어요. 그냥 이어주는 거는 좀 돌이 무겁다고 보고 붙였는데 막상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다음 수가 지금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괜히 붙였나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초반에 이제 하변 쪽을 흙이 두텁게 막아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네. 좀 일방적으로 흙이 너무 편하게 진행이 될 것 같다 싶었는데 네. 조은영 구단의 우상기 쪽 침입부터 우변 쪽에서는 눈부신 성과를 거뒀거든요. 지금 바둑은 뭐 지금부터다. 네. 그러니까 물론 흙이 두터운 건 사실이지만 흙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마지막 30초. 상당히 하나, 껄끄러운 바둑이 둘, 되었습니다. 셋. 왜냐면은 지금 단순하게 딱 집만 계산하면은 백이 오히려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흑이 뭐라도 네. 이득을 봐야 되기 때문에 흑도 좀 부담이 돼요. 사실 이런 두터움,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좀 밀어붙여서 뭔가 이득을 타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렇죠. 두터움의 위력이죠. 근데 이 뭔가
계속 두텀은 가지고 있고 흐름은 계속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이러면서 좀 두다 보니까 역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끝날 때가 있어요. 네. 그거는 정말 그냥 두터만 가지고 있다가 그냥 기분만 내고 실속은 없는 그런 결과인데요. 조은현 구단이 지금 이 붙인 수가 이상한 수라는 듯이 조금 제스처를 취했는데 전혀 아닌가요? 이상한 수가 아니네요. 끊어가는 수가 없네요. 마지막 30초. 아. 하나, 둘, 장문이 되어버렸습니다. 좋은 수가 됐는데 이렇게 되면 네. 여섯, 일곱. 흙은 그냥 뭐 귀에서 살아야 됩니다. 네. 흐름이 약간씩은 지금 바뀌고 있어요. 물론 뭐 지금 박지훈 구단이 바둑이 나쁘다 이런 상황은 절대 아니지만 네. 지금은 뭐 많이 어지러워졌습니다. 바둑도 확실히 흐름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네. 지금 이대국을 초반부터 이 하변부터 보신 시청자분들이라면 이 흐름을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30초. 그러니까 지금 하나, 생각해 보면은 둘, 하변 쪽 진행이 된 이후에 네. 진행을 보면은 다섯, 백은 우변 쪽을 들어와서 엄청나게 큰 성과를 거뒀어요. 근데 흑은 지금 공격은 하고 있는데 그냥 뭐 그렇다고 집으로 많이 이득 본 상황은 아니거든요. 박지은 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공격으로 좀 이득을 봐야 돼요. 또 네. 여기도 이제 넘어갈 수 있었던 곳인데 백이 뒀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큰 끝내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끝내기로 좀 득을 봤고요. 네. 좌하기 같은 경우는 손을 빼도 살아는 있어요. 여기 이제 느는 게 하변 때문에 선수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뭐 손을 뺐다고 해도 잡으러 오더라도 넘어가는 것 때문에 살아는 있어요.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또 뭐 기분 같아서는 이런 데를 그냥 씌워가면서 어떻게 해서 이제 한 번에 잡으러 가고 싶은데 또 흑도 넘어가는 수도 있지만 백도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흑이 살았다고 보고요. 마지막 30초. 하나, 이런 데가 둘, 당장 둘 이유는 없지만 그냥 선수라고 봐야 되거든요. 다섯. 이런 식으로 급소 두면은 흑 이 모양도 사실 뭐 좋은 모양은 아니에요. 네. 흑돌도 엮일 수가 있겠네요. 두 기사 모두 약간 좀 흔히 말하는 액션이 있는 기사들이기 때문에 네. 그걸 좀 알고 보면은 사실 훨씬 더 재밌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제 조은현 구단이 하변 쪽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착수를 하면서도 상당히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대국 이제 하시는 걸 보시면은 우변 쪽에 진행이 된 다음에는 물론 지금도 뭐 좋은 표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승부가 되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반대로 이제 박지은 구단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껄끄러워진 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네. 약간 좀 껄끄러워하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둘, 흑은 일단 두텁게 본다면 여기를 단수 쳐서 네, 이렇게 두텁게 진행하는 게 가장 네. 두기가 좋습니다. 역시 공격할 때는 이 자신의 돌이 튼튼해야 마음 편히 공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신의 돌에 약점이 있으면은 그게 어떻게 해서든지 결국 말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보급을 하면서 이렇게 이 바둑 팬분들 지도를 하다 보면요.
전혀 30초. 공격할 대상이 아닌데 공격을 한다거나 네. 이 자신의 돌이 훨씬 약한데 상대방 돌을 곤마라고 판단을 하시거나 예,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네. 많죠. 네. 네. 근데 이런 그런 감각, 예, 이런 거는 어떻게 쌓아야 될까요? 글쎄 일단 스타일의 아마추어 분들이 이제 그렇게 착각을 하실 때가 많은데 일단 스타일이 그러니까 나의 돌보다는 잡으러 가는 것만 이제 보일 때가 많거든요. 네. 아, 네네. 항상 아무래도 이제- 그렇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잡으러 갈 때 그러니까 대국하는 습관을 확실히 내 돌은 안전한가 좀 조금 더 이제 신중하게 공격하는 습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런 장면도 그러니까 그냥 중앙 쪽에서 이렇게 어딘가 공격하기에는 네. 역시 이 자리 차단당하고 여기 이런 부분이 좀 신경이 쓰이니까 아, 네. 그냥 아예 넘어가서 완벽하게 지금 정리를 해놓는 거예요. 아무리 이 공격형의 기사들도 대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막 공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상황처럼 박지훈 구단이 자신의 돌들을 연결시켜가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은 박지훈 구단이 뭐 큰 실수를 한 수는 사실 제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네. 흐름이 너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까지만 해도 바둑이 어지러워졌을 뿐이지 흙을 갖고 두고 싶다라는 마음이 강했는데 네. 지금은 전혀 그런 마음이 안 듭니다. 그러니까 좌변의 공격이 잘 안 됐어요. 지금 보면은 백이 중앙 쪽으로 먼저 이제 뛰어 나오면서 네. 탄력이 아주 좋습니다. 30초. 하나, 둘, 근데 뭐 하나 뭐 이렇게 넷, 특별히 잘못 뒀다고 꼽을 만한 수는 보이지가 않고 뭐 이 정도도 돌만한 수, 뭐 이 정도도 돌만한 수 이렇게 평가가 된다면은 한 수 한 수 한 70점짜리 수를 뒀다고 봐야 될까요? 그거보다는 조은영 구단이, 그러니까 박지훈 구단이 실수했다기보다는 조은영 구단이 정말 잘 뒀다라고 평가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초입기 와중에서도 정말 맥점으로 잘 모양을 만들어냈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참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고 나니까 이 둘, 수순을 다시 셋, 거슬러 올라가게 넷, 되는데요. 다섯, 아까 여섯, 박지훈 구단이 딱 일곱, 나를자로 이 상대 모양에 딱 들여다본 수를 두었을 때, 네, 이 자리였죠. 네, 그냥 습관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자리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실 있는 게 정답으로 보이는데 네, 이곳을 뒀어요. 근데 이곳을 둘 때까지만 해도 이게 오히려 악수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절묘하게 이 수 때문에 또 하변에 이 젖히는 수가 성립을 하면서 네, 지금 정리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부분이 저렇게 정리가 되면서 결국 박지훈 구단이 일선에 연결을 하는 한 수를 더 투자를 했거든요. 지금은 뭐 연결도 연결이지만 조은영 구단의 타계가 정말 넷, 엄청나네요. 여기 있는 게 선수고 네, 바로 젖혀서 싸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냥 오히려요. 네, 그러니까 흙이 뭐 잡힐 돈은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집이 하나도 안 나고 정리가 되면은 흙이 공격을 먼저 했을 뿐이지 얻어가는 게 지금 없거든요. 이것은 정말 우려했던 두터움이 이 공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30초. 하나, 둘, 조은영 구단이 지금 셋, 네, 강하게 돌려면 바로 이곳을 뭐 다섯, 젖힐까 여섯, 그냥 부드럽게 네. 조은영 구단이 이미 좀 흐름이 넘어왔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조은영 구단의 타겟 솜씨는 녹슬지 않았습니다. 네, 현란한 행마로 좌변 타겟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는 박지훈 구단이 더 이제 활발히 움직여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제17회 맥심 커피배 입신 최강전 24강전입니다. 조은영 구단 대 박지훈 구단의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박지훈 구단은 마지막 초 읽기, 조은영 구단은 한 번의 여유가 더 있습니다. 네, 지금은 오히려 흐름을 봤을 때는 역전의 흐름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변을 다 지우면서는 백이 집으로 기분이 좋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흑은 좌변의 이 백도를 공격하면서 얻어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얻어낸 것이 없어요. 그리고 점점 더 모양이 여기, 여기, 여기 하나 이제 지키자 또 밀어 올리면서 네. 뭔가 모양이 더 깔끔하게 잡혀가고 있거든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저는 오히려 이제는 백을 만약 제가 둔다면은 백을 가지고 두고 싶습니다. 지금 백 입장에서 보면은 상변도 그렇게 안심할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백을 주실 건가요? 네, 그러니까 상변은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좀 불편한 모양이긴 한데 네. 그렇다고 흑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또 네. 잘 어떻게 저기를 건드려 가야 될지 감이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백 입장에서도 신경이 쓰이는데 흑 입장에서 공격한다고 해도 썩 뭐 수가 떠오르지 않는 모양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별일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네. 진행되는 수순 자체가 여기가 흙이 예를 들어서 뭐 와서 좀 두터워져야지 좀 더 이야기가 되는데 지금은 백이 연결하면서 연결하는 게 오히려 생길 것 같거든요. 흑의 경우에서 만약 최악으로 된다면 진짜 반대로 흑의 이돌이 신경이 쓰여서 뭐 연결해야 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네. 바둑은 그냥 사실상 끝이라고 봐야 됩니다. 흑이 그 공배를 연결해야 되면은 네. 이 바둑은 이기기 힘들다고 봐야 돼요. 흑도 무조건 지금 뭐 너무 당연하지만 여기를 붙여서 차단하면서 상변 쪽과 다 연결해서 뭐 모양은 좋지만 그래도 완벽하게 두 집이 안 난 이 셋, 돌을 넷, 노리면서 둬야 됩니다. 다섯, 여섯, 일. 그러니까 지금 제가 흐름이 역전됐다, 백을 가지고 두고 싶다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계산을 좀 해보면요. 여기가 15집, 5집 일단 보겠습니다. 20집, 27, 6집, 33, 34, 35, 36, 37, 100집이 한 40집 정도가 나요. 흑집은 13, 16, 18, 20, 26, 30, 37. 그러니까 반면으로도 백이 조금 기분 좋은 정도?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반면 승부예요. 그러니까 더문 정도를 흑이 이득을 봐야 되는데 네. 과연 이 좌변 쪽 돌을 상변 쪽을 노리면서 네. 그걸 얻어낼 수 있을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정말 이 프로기사들은요, 참 걔가 하는데 뭐 몇 초 안 걸리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 대략으로 하면 사실 진짜 몇 초로 되는데 네. 정확하게 하면은 사실 정확히 세놓고서도 이게 정확히 맞는지 사실 좀 어려워요.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다섯, 계산하는 여섯, 일곱, 능력에 있어서는 여덟. 사실 제가 뭐 지금도 뭐 물론 어리긴 하지만 더 어릴 때는 사실 이해를 못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10초나 20초면은 당연히 걔가 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초읽기 때 걔가 하는 게 저보다 이제 후배 기사들이 걔가 하는 거 보면은 어떻게 걔가를 하지? 이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계산하는 능력도 네. 확실히 그 어릴 때가 더 좀 물론 저도 지금 어려서 이런 말 하는 게 좀 쑥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가 네. 조금 더 정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읽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바둑을 보는 전체적인 눈은 오히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넓게 보고 네. 그런 능력은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정밀한 거. 네, 승부가 정말 이제 정밀한, 특히나 최근에 바둑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속기 대국이 좀 많아지면서
계산 능력 그리고 얼마나 꼼꼼하게 두냐 이런 부분에서 많이 승부가 갈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만큼 더 좀 한 살이라도 어린 기사들이 좀 성적을 더 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7, 8, 지금 박지은 구단은 계속해서 두텁게 자신의 도를 지켜가면서 백도를 노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개가 얘기가 나와서 또 궁금증이 순간 네. 생겼는데요. 그럼 초읽기 때 기사들은 형세 판단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러면 그 다음 수까지도 수읽기까지 하고 그럼 다 두 가지 동시에 다 하는 건가요? 다 그 짧은 하죠. 시간에? 그게 정답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네. 하죠, 하기는. 그걸 해야지 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네. 근데 그냥 할 뿐이지 그게 뭐 정답인지 아닌지는 사실 모릅니다. 만약 다 정답이면은 바둑에 뭐 정답이 있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예, 그거는 아니고요. 근데 초읽기가 뭐 30초 아니면 40초일 텐데 셋, 그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다섯, 이 여섯, 흑백 집을 다 계산을 하고 또 그 다음 수까지 이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군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그러니까 처음 어떻게 보면 이제 바둑을 처음에 이제 어떻게 배웠느냐에 따라서 아니면 어떻게 이제 컨트롤하고 공부했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빠르게 집을 그냥 다 세요. 다시 개가를 할 때. 근데 네. 보통 기사들은 집을 그냥 외워놓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그냥 외워놔요. 예를 들어서 이 모양 자체를 외워놓고 뭐가 좀 다시 변화가 생기면 거기서 내가 플러스 몇 집, 마이너스 몇 집 그냥 이런 식으로 개가를 보통 합니다. 그게 더 정답이라고 생각이 돼요. 사실 그렇게 해야 시간이 좀 더 단축이 되거든요. 아홉, 조은영 구단이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이에 여기를 이제 모양으로 봤을 때 여기 날일자가 괜찮은 수법인데 날일자고 밀어가자 네. 여기를 밀었어요. 근데 두텁기로만 보면은 반대쪽으로 이곳을 미는 게 좀 더 두터웠을 것 같아요. 네. 조은영 구단도 지금 계속 강하게 두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모양으로 봤을 때는 여기를 늘어야 되는데 이렇게 밀림 당하면은 모양이 좀 망가지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 지금 또 반발을 한 거예요. 이거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백도 흑의 얇은 곳을 공격하고 있고 둘, 반대로 흑도 백의 얇은 곳을 공격하고 있어요. 네. 조은영 구단도 이 정도 했으면은 충분히 만족할 만도 한데요.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장면은 만약에 좀 물러나면서라도 깔끔하게 정리하는 수단이 보이면은 무조건 네. 그 길로 갈 거예요. 근데 또 저는 이제 중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고 이제 대국할 때는 사실 그게 잘 보이진 않거든요. 그냥 네. 말만 쉬울 뿐이지 그 수순이 딱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네. 그냥 최대한 강하게 두면서 특히나 조은영 구단은 스타일 자체가 워낙 또 전투형이기 때문에 최강으로 두면서 지금 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그러니까 박지훈 구단도 지금 여기를 단수 쳤는데 여섯, 사실 이수 같은 경우도 지금 더 강하게 두려면은 이 반대쪽으로 지금 백이 치받은 곳으로 붙여서 차단하자고 하는 수법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같은 네. 부분은 그런 수법이 있었다 할 뿐이지 사실 시간이 마지막 초읽기인데 그 수익기를 완벽하게 한다라는 거는 뭐 사실상 불가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지금은 여기로 뛰면은 뭐 거의 다 연결을 했다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흑이 끊어가는 수가 있긴 한데 흑도 이렇게 함부로 끊기가 어려운 게 다섯, 여섯, 뭐 이런 부분이 이런 식으로 선수가 되면은 근데 이거는 흑도 백도 다 떨리네요. 사실 흑도 차단이거든요, 바로. 네. 완벽하게 연결은 아니겠습니다. 오히려 이게 더 좋네요. 지금 붙여서 이거는 뭐 거의 연결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끊을 수가 없어요. 네. 물론 뭐 패가 있긴 하지만 너무 부담이 크죠, 흑이. 네. 그럼 백은 지금 연결을 했다고 봐야겠네요. 30초. 하나, 거의 연결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흑이 네. 여기서 아예 승부를 보려면 네. 그냥 여기로 다섯, 끼워야 돼요. 여섯, 근데 이거는 일곱, 근데 이렇게 둬야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네, 끼웠습니다. 여기로 백도 만약에 네. 살짝씩만 있으면은 이도를 그냥 잡으면 됩니다. 이거 서로 너무 떨리는데요. 이거는 뭐 정답이 뭘까요? 네.
또 이야기하지만 말이 쉽지 네. 직접 준다고 생각하면 너무 힘든 네. 장면이고요. 네. 근데 만약에 조은영 구단이 좀 어렵다 하면은 그냥 오늘- 뛰는 게 괜찮을지도 몰라요. 아. 뛰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끊을 수가 없어요. 연결이기 때문에. 아, 네. 그러니까 뛰면은 연결입니다, 사실. 그냥 이렇게 셋, 간명하게 처리가 된다고 봤을 때 아까 보았던 변화인데요. 그 우학이요. 네. 흙이 한 점은 움직여 나가고 백이 딸 때 이제 연결을 하지 않습니까? 백도 한 집을 만들고 흙이 아까는 이제 한 칸 뛰는 변화를 생각해 보았는데 그렇네. 네. 미는 게 있네요. 이 미는 수가 좋습니다. 이러면은 살아있진 못하네요. 물론 여기 둬도 여기서 한 집이 안 나면은 자체로는 못 살거든요. 마지막 30초. 하나, 약점이 있네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미리 이거를 갔어야 되는데. 에이고. 근데 다시 한번 여기를 이제 보여드리면은 네. 이렇게 두고 이제 밀어서 두면은 아니네요. 진짜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했던 변화는 사실 여기 들고 아이고. 여길 찝어서 30초. 여기가 지금 자충이죠. 네. 지금 셋, 그러면은 맛이 있습니다. 여섯, 상당히 강력한데요. 여덟. 일단 흙도 사실 상변이 일단 먼저 문제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아까 전에는 제가 이제 흙이 여길 끊어가면서 흙과 백 서로 떨린다고 했는데 지금은 일단 백은 반 연결한 상태에서 두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흙만 괴로워요. 일단 흙이 훨씬 더 괴롭죠. 네. 음. 지금 정리가 안 된 부분이 많아서요. 지금 우학이 둘 정신이 없습니다. 마지막 30초. 근데 흙도 이 바둑을 뭔가 반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네. 우악이 언젠가 두긴 둬야 될 것 같아요. 여섯, 일곱, 여덟. 고민을 하다가 지금 손이 한번 바뀌었거든요. 이게 원래 선택인 건지 아니면 초읽기 중에 마음이 바뀐 것인지. 마음이 바뀌었다고 봐야죠. 거의 네. 뭐 마지막에 바뀌었으니까요. 무슨 말이야? 이걸 또 왜 또 봤지? 상변만 놓고 보면 사실 여기 이제 들여다보면은 하나, 흙이 이을 수가 없어요. 둘, 뭐 셋, 너무 쉽게 차단이기 넷, 때문에. 다섯, 근데 문제가 여섯, 일곱, 이렇게 두고 네. 여덟. 그러니까 또 다시 흙이 또 차단하자고 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백도 상변을 그냥 쉽게 잡고 있을 시간이 만만치가 않아요. 뭐 하나 이렇게 딱 끝나는 게 없네요. 네, 정리가 지금 뭐 잘 안 돼 있어서 네. 그리고 결국은 우아기가 말을 할 것 같네요. 우아기에서 또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바둑.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바둑이 너무 어지러우니까 뭐가 뭔지 바로 착점이 되자마자는 잘 이해가 안 되네요. 네. 저기가 무슨 뜻이 있는 건지 아니면 시간 연장책인 건지가 바로 판단이 잘 안 됩니다. 네. 우선 몇 수만 좀 지켜보죠. 네. 대국자들은 진짜 정신이 없을 거예요. 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괜히 저희끼리 다섯, 하는 말이 여섯, 개시원이 좀 미워 보이는 일곱, 여덟. 네. 수가 하나도 안 보이는데 계속 재촉을 하기 때문에 네.
아, 이럴 때 정말 괴롭습니다. 지금 어디 둘지 결정을 못 내렸는데 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박진 구단이 여기 붙여놓은 것은 뜻은 알겠네요. 그러니까 여길 그냥 혹시 끼워서 네. 뭐 이런 식으로 바꿔치기가 됐을 때 아, 혹시 상변이 자기보다 더 클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꿔치기가 될 때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해서 네. 그냥 확실히 연결을 미리 해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 끼우는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로 이으면 되기 때문에 아까 전에 이 교환이 없을 때는 이곳을 끊으면은 네. 나갈 때 이 단수 치면서 좌변을 잡을 수가 있어갖고 그건 흙이 안 되는데 이 교환 때문에 지금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30초. 지금 이 중앙 쪽이요. 백이 연결된 모양이 네. 뭔가 자충처럼 보이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여기 하고 지금 그런데 자충이에요 지금. 네. 네. 지금 이렇게 지켜서 아, 연결해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안 둔다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안 두면 사실 그냥 여기만 붙여도 아, 네. 이건 뭐 너무 쉽게 차단이에요. 단수 아. 치고 잡아도 네. 여기 이제 두면은 쉽게 차단이거든요. 지켰네요. 그러면 지금 다시 흑에게 손이 돌아왔거든요. 제가 볼 땐 지금 우악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 상변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도 되는 건가요? 아니요. 사실 마무리 지으면 안 되는 모양인데 네. 그냥 우아기를 백이 지키면 백이 흙이 덤을 내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네. 둘, 부분적으로는 지금 아이고. 상변 한 수 갈 수가 필요한 장면이지만 지금 전체 형세상 마법이네. 여러 가지 생각이 없습니다. 변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끼워 이은 것은 시간 연장책이라고 네. 봐야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우하귀의 백돌도 완벽하게 포위가 됐습니다. 네, 지금 두면은 만약 뭐 제가 큰 착각을 하고 있지 않는 한은 패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박지은 구단이 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모양 자체가 네. 하나, 음, 셋. 여기서 그러니까 뛰는 수는 사실 생각하기가 쉬운데 밀고 젖히는 거는 조금 그리고 이걸 둔다라는 것 자체가 좀 부담이 워낙 크기 때문에 생각하기가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에요. 박지은 구단 아마도 상변 쪽을 어떻게 정리하는 게 가장 이제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냐. 네. 이렇게 되면 이 교환은 오히려 그냥 안 하고 지키는 것보다 못 하겠네요. 여기 이제 지킬 때 이런 데 이렇게 붙여서 두면은 뭐 너무 깔끔하게 두 점을 잡거든요. 둘, 그냥 여기 따내도 그냥 날일자만 둬도 이 두 점을 잡았어요. 이거는 집으로 조원영 구단이 연결은 잘 됐는데 결과적으로 뭐 다 악수가 됐습니다. 만약 저기가 두 점이 잡고 흙집이 좀 제법 늘어난다면 우아기를 두지 않아도 개가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결행하나요? 박진 구단이 여기까지 이렇게 딱 넘어가 놓고 생각하겠네요. 결행을 할지 집으로 둘지. 네. 근데 보고 있는 것 같네요, 지금. 패 들어가면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칸을 띄웠습니다. 이렇게 되면 변화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거는
박진구단 혹시 여기가 지금 이어지면은 근데 이거는 이렇게 두면은 살긴 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우아기가 패가 하나, 있긴 있어요. 패가 둘, 뭐냐면은 셋, 넷, 다섯, 여기 둘 때 이걸 젖혀서 굴복 시켜놓고 이으면 패긴 패인데 네. 한 수 늘어진 패예요. 안 둬도 패거든요. 흙이 한번 둬야 그 다음에 단패가 되기 때문에 네. 아까 전에 그냥 밀어간 거하고는 한 수 차이가 나죠. 물론 뭐 흙이 우변을 지켜놓고 패를 하기 때문에 조금 안정적이긴 하지만요. 근데 한 수 늘어진 패 해도 의외로 어렵겠는데요. 그러니까 흙이 하나도 부담이 없고 네. 진짜 한 수 늘어졌지만 말 그대로 꽃놀이패기 때문에 네. 제법 강력할 것 같습니다. 모양이 참 재밌네요. 여기가 따낼 때 이렇게 두면은 젖혀서 한 수 늘어진 패를 하는 방법이 있고 여기로 두면은 이걸 단수치고 먹여쳐서 이것도 패예요. 네. 근데 백이 이제 먹여쳐서 양패로 둔다라면은 마지막 30초. 하변만 놓고 보면 살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정리가 되면은 문제가 우변이 잡혀요. 아, 이거는. 백이 둘 수가 없죠. 정말 뭐 너무 어지럽습니다, 바둑이. 근데 지금 뭐 집이 그렇게까지 뭐 백이 무조건 살기만 하면 이기는 그런 형세로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네. 박진구단 입장에서도 바로 패를 들어가기보다는 그냥 상변 쪽을 마지막 30초. 집으로 큰 하나, 곳을 두고 둘, 백으로 하여금 그냥 한 수 더 네. 두게끔 만드는 게 다섯, 여섯, 실전 심리로 봤을 때는 일곱, 선택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게 더 아홉, 안전할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요. 네. 지금 여기 붙이는 거가 되면 좋은데 안 둔 이유가 여기 붙이면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상변 쪽을 둘까봐 안 뒀네요. 아, 여기보다는 이게 더 크니까. 백도 그러면은 이거는 뭐 너무 당연히 살려야 될 것 같은데요. 선수인 거죠? 네, 그렇죠. 끊어서 상대의 응수를 물어보는데요. 뭐 이거는 응수 문나마나 그냥 따내야 됩니다. 그럼 연결하는 게 선수가 되는 것 아닌가요? 근데 마지막 30초. 또 이렇게 받는다면은 좀 괴로운데 네. 좀 셋, 조은희 구단도 약간은 생각해야 되는 다섯, 부분이 여길 붙여서 여섯, 만약 단수 쳐서 받게 된다라면은 여덟, 여기가 아홉, 어쩌니 네. 한번 또 마음이 바뀌었죠? 근데 백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은 자체 내에서 사는 수가 생긴 게 아닌가요? 지금 이제 여기에 이제 단수 쳐서 여기 이제 따내면은 도도 이게 사는 거 지금 이거를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문제가 어차피 흙이 만약 패를 걸려면 어차피 여길 둬서 패를 걸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걸 버틴다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 여기가 어차피 단수가 선수예요. 하나, 선수이기 때문에 살 시간이 네. 만만치가 않습니다. 다섯, 그렇다고 여섯, 흙이 젖혔을 때 일곱, 백이 그 자리를 안 막는 것은 또 집으로 많이 손해가 되고요. 그러니까 단수 치면은 그냥은 살 수 있는데 이거는 네. 좀 집이 너무 손해거든요. 이거는. 네. 네, 이거는 뭐 못 둔다고 보면은 저는 오히려 지금 조은영 구단이 괜한 곳을 두지 않았을까 싶어요. 흙에게 딱 붙이는 수를 자연스럽게 만들어 네. 줬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처럼 여길 뭐 막고 끝입니다. 여길 두고 만약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만약에 네. 그러면은 그냥 셋,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는 곳을 다섯, 흙이 그냥 선수로 여섯, 백이 뒀는데 흙이 선수를 뽑고 큰 데를 둘 수가 있어요.
또 이거는 뭐 수익기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무조건 이겨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수상전이 누가 빠른지 한 번에 감이 잘 안 오는데요. 마지막 30초. 하나, 둘, 근데 흑도 물러나긴 싫습니다. 네. 여기 물러나면은 다섯, 이거 자체가 너무 커요. 여섯, 일곱. 이게 또 실전 심리가 네. 박진 구단은 바둑이 지금 안 나쁘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실전 심리 이런 것도 있지만 네. 만약에 바둑이 나쁘다. 만약에 네. 그러면은 수익기가 되든 안 되든 일단 버틸고 아. 봐야 되거든요. 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 뭐 여섯, 상변은 연결을 해야죠. 일곱. 백도 우변 받아야 됩니다. 안 받으면은 여기 가만히 이으면은 백이 걸리는 모양인 것 같아요. 우변 안 두기엔 단수만 쳐도 패니까 살아야 되는데 이 자리를 두면은 네. 이것도 이렇게 먹여쳐서 하나, 패를 할 수도 있긴 하네요. 만약에 이렇게 늘어서 두면은 네. 넷, 다섯, 이어서 따낼 때 여섯, 다시 치중 가면은 아. 맛보기로 잡혔어요. 네, 지금처럼 받아야 됩니다. 여기는. 네. 정말 이 바둑이 어찌저찌 하다가 또 결국 개각까지 가나요? 중반에 봐서는 뭐 개각까지 가기는 힘들 거라고 봤는데 네. 지금은 일단은 모양들은 서로 사납지만 다 정리가 되어 가는 걸로 보입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정말 지금 끝날 것 같이 격렬하게 싸우다가도 또 모양이 정리가 됩니다. 정리가 됐다고 좀 빨리 이야기한 것 같네요. 아직, 아닌가요? 네, 지금 아직요? 상변에 거기가 또 남아 있나요? 아직도 뭐가 있나요? 그게 있다라면은 박지은 구단의 지금까지의 선택이 괜찮습니다. 노림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길 두고 사실 자체로는 안 되는 모양이거든요. 단수 치고 단수 칠 때 이으면은 이렇게 안 되는 모양인데 네. 30초. 하나, 둘, 지금은 셋, 여기를 건너붙이면은 다섯, 여섯, 일곱, 여기는 뭐 있는 건 선수니까요. 아홉. 이 대마가 다 걸리죠. 아직 조금 모양이 네. 약간은 찜찜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백이 있지 않고 그냥 뒤로 단수 쳐서 살아야겠네요. 그럼 그렇게 된다면 흙이 끊지 않고 또 호구 치면 마찬가지가 아닌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젖혔을 때 호구 치는 거예요. 네. 입고 난 다음에 이제 뭐 붙이는 수를 봐야 되는데 이건 또 네. 수상전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어렵겠네요. 후퇴를 했습니다. 박진 구단은 이거는 이어놨어야죠. 지금은 막상 이거 잡는 게 의외로 큰데요. 둘, 네, 잡았어요. 이어놨어야 되는데요, 거기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너무 네. 아꼈죠? 네. 프로는 너무 아껴서 지고 아마는 너무 아낌없이 사용을 해서 진다고. 네. 이거는 거기는 더 놨어야죠.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지금은 조은영 구단이 석집을 벌면서 여덟,
이제 샘물 도모를 했는데 이 그 수순이 교환이 되어 있었더라면은 뭐 이 석집이 아니라 그냥 한 집짜리 뭐 이런 식으로 가입수를 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조금 그러니까 물론 뭐 사는 거는 전혀 어렵지가 않지만 네. 조금 지금보다는 끝내기로 당연히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죠. 네. 네, 우화귀 가만히 30초 연결을 해 하나. 두었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근데 바둑은 의외로 상당히 미세한데요. 그런가요? 정말 복잡했던 이 변화가 드디어 끝이 난 것 네, 같습니다. 이제는 이제는 뭐 없겠죠. 네, 더 이상은 뭐 없습니다. 끝내기 승부예요. 네. 백이 조금 기분이 좋을 것 같네요. 미세하게. 그러니까 제가 일단 개가를 흙이 여길 맞고 이렇게 달린다고 계산했을 때는 백이 조금 기분이 좋거든요. 네. 셋, 어, 여기를 이제 두고 다섯, 이 끝내기를 당한 이후에 일곱, 이제 여덟. 백이 막는 이걸로 다시 한번 계산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지금 서로 큰 곳이었거든요. 네. 지금 우상기 같은 경우는 흙 전체 돌 대마가 걸려 있기 때문에 뭐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선수예요. 흐름상은 백이 조금 남길 것 같긴 한데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덤이 조금 부담이 되는데요. 일곱. 이 진행도 흙이 조금은 기분이 나쁩니다. 물론 중반에 이 조은영 구단의 눈부신 활약으로 많이 추격을 해서 역전 무드를 만들었거든요. 네. 근데 또 그 이후에 박지훈 구단도 괜찮았는데요. 그러니까 우하기에서 네. 그러니까 차라리 뭐 밀고 들어가서 패를 결행을 했던지 아니면은 글쎄 저는 계속 아쉬운 부분이 여기를 이었으면 수상전이 어떻게 될지 그것도 좀 많이 아쉽거든요. 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박지훈 구단이 지금 끝내기 수순은 좋습니다. 일단 백도를 먼저 압박을 해서 살게 하게끔 하고 이제 상변 쪽을 두겠다 이런 뜻이죠. 근데 백이 안 둬도 의외로 살아는 있네요. 또 절묘하게. 여기가 선수고 이곳이 조금 악수이긴 한데 여기가 선수이기 때문에 이것과
이곳이 맛보기로 안도도 살아는 있습니다. 그럼 그 악수를 도주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끊기는 맛보다 더 큰 끝내기가 있는 건가요? 여기 붙이는 게 조금 더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는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냥 네. 두 집. 근데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30초. 하나, 백이 이으면 빵집, 흑이 이으면 네. 여섯 집이기 때문에 네. 세 집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두 집 아.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조은구단은 지금 보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불복을 팩감이 없을 것이다. 흑이 네. 여기를 지금 단수 쳐서 못 둘 것이다. 만약에 네. 물러나야 되면은 아까 전에 이게 확실치 않았는데 이걸 먼저 해놓은 거기 때문에 너무 네. 완벽하게 지금 살았죠. 선택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좀 우아기가 워낙 크기 때문에 뭐 다른 거 팩감이 없을 것 같네요. 마지막 흑이.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괴롭네요. 아마 상변 쪽을 붙일 것입니다. 덤이 아무리 해도 덤이 잘 안 나오네요. 그러니까 반면으로는 흑이 조금 남기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미세한 차이가 아니라 좀 덤에 넉넉하게 걸린 듯한 그런 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일단 제 계산으로는요. 정말 조은현 구단의 오늘 이바둑의 타겟 실력은 예전에 뭐 귀신으로 불렸던 뭐 그런 정도의 타겟 느낌이 드네요. 전성기 때 네. 모습을 오늘 보여줍니다. 정리가 진짜 안 된 바둑이었는데 어떻게 네. 절묘하게 다 지금 그래도 마지막 정리를 30초. 해냈어요. 하나, 둘, 셋.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흑이 잡았다고, 이 석점은 잡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패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이 대마가 지금 못 살아있기 때문에 뒤로 따내게 되면은 백도 살아야 돼요. 저는 순간적으로 그래서 불리하다고 보고 지금 패를 걸어가는 것인지 무슨 뜻인지 좀 몰랐었는데요. 맞다. 근데 지금 이 패가 네. 상당히 생각보다 크네요. 왜냐면은 이렇게 잡으면은 네. 안 받으면 여길 먹여쳐서 단수 치고 여길 먹여치면 패네요. 그냥 이 대마가. 그럼 백이 지금 당장 지켜야겠네요. 그러니까 백이 여기를 이렇게 둬서 살고 지킬 때 살고 네. 이렇게 되면 선수로 잡았기 때문에 하나, 이거는 조금 이야기가 달라지겠습니다. 좋은 네. 끝내기네요. 다섯, 살아야 돼요 지금. 일곱, 여덟. 그냥 두는 것은 위에 패는 위에 패대로 버티고요. 그냥 여기 둘 때 그냥 여기로 단수 치는 수가 있네요. 따내고 지킬 때 여기 단수 치면 되기 때문에 네. 그냥은 안 됩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조은영 구단도 사실 여기 두기 전에 근데 이거는 둬 놔야 되는데요. 아마 네 지금 두려고 하죠. 아. 여기 단수 치면은 흑은 바로 여기 단수 칠 거예요. 둬 놓는 게 더 깔끔합니다. 네. 손이 그쪽 부분으로 갔었는데요. 네, 아마 둘 것 같아요.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 지금은 확실히 조은영 구단의 승리가 눈앞에 보이네요. 아, 역시 조은영 구단의 개막식 인터뷰는 엄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팬 서비스 차원으로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또 이렇게 보면 조은영 구단이 개막식에서는 이 재미있는 입담으로 저희를 또 즐겁게 해주고 또 멋진 바둑을 보여주면서 또 바둑 팬들을 즐겁게 해주고요. 네, 지금은 덤에 걸렸네요.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거 둬야 되나? 의심스럽네. 그렇지, 그걸 둬야지. 아이고. 역시 우변에서 백이 타기가 되면서 판이 어지러워지면서부터는 조은영 구단이 페이스를 찾았습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송태곤 구단이 아까 그 개가 얘기를 하면서 뭐 지금도 어리지만 이렇게 말하면서 어렸을 때 확실히 개가가 더 잘 되고 뭐 한마디로 이 머리가 빨리빨리 움직인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조은영 구단의 오늘 대구 모습 보니까요. 어떻게 이 나이에도 이런 바둑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건가요? 정말 대단합니다. 네, 괜히 뭐 조은영 구단 이 이름 석자가 아니죠. 네. 근데 조은영 구단 같은 경우는 사실 언제부턴가는 개가를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흐름으로 개가를 합니다. 이것은 뭐 엄청난 경험이 아니고서는 감히 따라할 수도 없는 그런 노하우인데요. 그러니까 네. 정말 말 그대로 노하우예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그 시간 안에 개가를 확실히 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네. 그냥 생존 방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신한테 이제 맞춘 거죠. 그냥 나는 집으로 계산하는 것은 이제 만만치가 않고 그냥 돌이 서로 이제 흐름으로 네. 내가 둔 수가 더 흐름이 좋은지 상대가 둔 수가 흐름이 좋은지 그런 걸로 이제 판단을 하겠다 이런 거죠. 이런 것은 조은영 구단에게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조은영 구단이 아마 이제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서 자신에게 이제 그렇게 맞춘 것 같아요. 네, 변한 네. 거라고 봐야죠. 왜냐하면은 물론 제가 뭐 조은영 구단이 전성기 때 대국을 해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그때는 그렇게 계산을 하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개막식 때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조은영 구단처럼 네, 이런 바둑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인지 넷, 어떻게 하면 조은영 구단처럼 될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대충요. 근데 여기서도 또 재미있는 답변이 예, 있었습니다. 네. 고수의 생각법, 네, 이 책에 고스란히 담아져 있으니 책을 사십시오. 네, 이렇게
아주 센스 있는 답변을 또 보여주셨는데요. 네, 조은영 구단의 이제 고수의 생각법이라는 책이 제가 우연찮게 어저께도 서점을 갔었는데 네. 아직도 베스트셀러에 아, 네, 당당히 네. 네, 자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요즘 또 응답하라 1988의 인기 덕에 또 바둑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조은영 구단이 오늘 전성기 때와 같이 이렇게 멋진 타겟 솜씨를 마지막 보여주었는데요. 30초. 하나, 둘, 셋. 그러면서 네. 모든 비결이 다섯. 책 속에 있으니 책을 사시고 사인을 공짜로 해주겠다고 네,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이제 개막식 때 보면은 확실히 이제 선수들이 위트 있는 그런 대답을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저희 이제 구단이나 뭐 선배 기사들이 후배 기사들에게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뭐 겸손해 보이는 건 좋지만 맨날 똑같이 뭐 운이 좋아서 이겼다, 뭐 상대가 실수해서 이겼다 이런 인터뷰보다는 네. 건방지지 않는 선에서 자신감 있는 인터뷰를 해라 이런 이야기 좀 많이 하거든요. 하나, 네, 그런 모습들을 네. 뭐 실제로 이제 잘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여섯, 또 이런 인터뷰 얘기를 하니까 한국 기사는 아닙니다만 중국 기사인 커제가 생각이 네. 나네요. 이제 오늘 뭐 이바둑도 생방송이고요. 오늘 낮에 이제 이세돌 구단하고 커제 구단 지금 뭐 모든 바둑계의 관심은 그 바둑에 쏠려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이 되는데, 오늘 이제 이세돌 구단이 멋진 승리를 가져가면서 2대2 결국 5국, 내일 5국까지 최종국까지 갔습니다. 네. 정말 저도 이제 같은 이제 동료 프로 기사로서 이렇게까지 이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든 적도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한국 선수가 이기면 뭐 좋지, 동료 기사가 이기면 좋지 이 정도였는데 네. 진짜 이번만큼은 다른 이유 하나도 상관없이 네. 이겨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그런 대국입니다. 네. 정말 이 세 개의 대결이 5번기 승부 마지막 대결까지 갔습니다. 네, 내일도 생방송으로 네, 전해드리니까요.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커제가 인기가 많은 게 뭐 바둑 실력도 바둑 실력입니다만, 네, 입담, 인터뷰 네. 때 항상 이 강인한 인상을 남겨줘요. 멘트 하나씩 꼭 기억하게 만들죠. 그리고 지금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뭐 직접 들은 것보다는 취재를 갔던 이제 기자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커제 구단이 그냥 중국 기자들 앞에서는 사실 그렇게 뭐 도발적인 말을 안 했다고 해요. 그냥 뭐 겸손하게 인터뷰를 하다가 네. 한국 기자들이 보이고 한국 기자들이 가자 이제 뭐 전설의 시대는 뭐 끝났다 뭐 아니면 뭐 자신이 뭐 이길 확률이 몇 %다 이런 네. 이야기를, 그러니까 한국 기자들이 왜 우리가 가면은 그렇게 도발적으로 인터뷰를 하는지 일부러 네. 조금 뭐 심리전을 아. 피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해줬습니다. 아니면 이런 자극적인 또 대답으로 인해서 좀 주목을 받고 싶은 네, 그런 것도 있을까요? 근데 사실 뭐 주목을 받고 싶거나 뭐 그런 이야기를 만약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면 중국 기자들 앞에서도 똑같이 말하면 되거든요. 근데 중국 기자들 앞에서는 물론 제가 뭐 직접 인터뷰한 것은 아니라 전해들은 이야기라 뭐 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겸손하게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네. 들었습니다. 근데 송태곤 해설위원도 이 주변에 많은 동료 기자들 네. 네, 인터뷰하는 거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커제 같은 기사는 정말 드물죠. 거의 뭐 처음이라고 봐야죠. 네. 뭐 바둑 팬분들도 마찬가지고 뭐 저희도 마찬가지고 기사들도 마찬가지고 좀 신기해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또 그리고 그런 선수가 있는 게 또 재미가 있죠. 네. 사실 재밌죠. 그래야. 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이런 통통 튀는 인터뷰 또 다섯, 이 원조는 여섯, 또 강동윤 구단인데요.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거의 이제 뭐
종국에 다가왔고요. 네. 지금은 그냥 반면 승부, 네. 덤을 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제 뭐 장 끝내기, 한두 집 끝내기만 남아 있습니다. 이 대결의 승자는 박영훈 구단과 대결을 펼칩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박영훈 구단도 이 네. 바둑 TV의 애청자로 알고 있는데요. 네, 뭐 이바도 보나마나 네. 어디선가 보고 있을 네. 것입니다. 박영훈 구단도 좀 엄살이 좀 있는 기사죠. 사실 어릴 때는 없었는데 네. 뭐 점점 이제 연륜이 쌓여간다고 해야 될까요? 기사 생활을 점점 오래 하면서 네. 조금 이렇게 재미있는 말들을 네.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반면 승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큰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 정말 뭐 공배를 메우다가 뭐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 거의 승부는 결정이 났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네. 같은 경우는 흔히 이제 뭐 돌 거둘 곳을 놓쳤다. 그러니까 네. 워낙 끝까지 다 둬서 박재영 구단도 아마 그냥 개가까지 할 것 같습니다.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아까 또 박영 여섯, 구단의 이 여섯. 엄살 이야기를 해주셔서 생각이 났는데 다시 엄살 필요 올 것 같아요, 박영 구단. 아, 그러니까- 이겼으면은 두 판짜리였는데 이러면서.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별로 생각 없이 말했는데 네. 오늘 방송 끝나고 나면은 바로 연락 오겠네요. 네. 그걸 너가 방송에서 말할 줄 몰랐다고. 네. 방송 끝나자마자 핸드폰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네. 바랍니다. 자, 박지은 구단. 아, 오늘 정말 박지은 구단만 딱 그냥 놓고 봐도 충분히 잘 싸웠는데요. 그러니까 그 우변에서 집이 지워지면서부터는 좀 많이 흔들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바둑이 그냥 계속 두텁고 집도 사실 우상기만 지켜놨으면 집도 많고 정말 편안한 바둑이었는데 집이 일단 만만치 않아지니까 아 뭔가는 좀 이득을 봐야겠다. 이때부터 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래서 기사들이 이렇게 집에 예민하군요. 그리고 속기 바둑은 더더욱 네. 타개하는 쪽이 약간은 두기가 편하다는 게 정설이에요. 공격하는 쪽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점점 이제 그 입단하는 어린 기사들도 네. 기풍이 뭐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선실리 후 타개가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실리를 차지하는 거, 이 선실리 후타게 이렇게 이 말로만 들으면 뭐 그렇게 마지막 30초. 어렵지 않은 것 같고 그런데 셋, 그것도 넷, 이 균형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여섯. 뭐 지나치게 실리만 어. 차지하면은 또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말이 뭐 선실리 후타개 이렇게 쉬워 보이지 네. 사실 예를 들어서 같이 선실리 후타개면은 네. 서로 실리를 차지하려고 두기 때문에 뭐 실리를 많이 차지하기도 어렵습니다. 아, 그게 이렇게 딱 눈에 보이는 예를 들어서 공격형의 기사들끼리 만나면은 우선 눈에 보이는 이게 보기가 쉽지 않습니까? 딱 싸움이 펼쳐지니까. 네. 근데 이 실리 속에서도 미묘한 그런 전투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건 너무 어려웠고요. 잘 눈에 보이지는 않았었는데 아, 정말 뭐 이봐도 이제 반패만 남겨뒀습니다. 하변에 뭐 들어가는 패가 있긴 한데 그거까지 뭐 둘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이 기사들이 이런 부분이 좀 습관이에요. 사실 이 반패가 지금 이 승부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거든요. 네. 네, 이긴 쪽도 진 쪽도 패 마지막 패 지기 상당히 싫어합니다. 네.
나름 다 이유가 있어요. 진 입장에서는 패라도 이겨야 되겠고 뭐 또 이긴 입장에서는 뭐 굳이 또 패 져줄 이유가 뭐 있느냐? 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패는 근데 흑이 이기겠네요. 네, 흑이 패감이 패감이 많습니다. 맞나요? 네, 많습니다. 자, 일선에 저 패를 들어가진 않겠죠? 네, 저 패는 안 들어갈 것 같고요. 네. 자, 이렇게 종국이 되겠습니다. 손이 바로 안 두는 게 패감 세고 있었네요. 아, 정말요? 네, 손이 몇 번 움직였거든요. 네. 네, 패감을 세고 있었네요, 지금. 아, 정말 치열했습니다, 네. 오늘 대구. 네, 종국이 되었습니다. 정말 뭐 혈전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뭐 다 이제 정리가 돼서 개화까지 오긴 했지만 네. 중반에 조은현 구단의 타계 그리고 중반 부분에 뭐 서로 어지러웠던 부분의 전투 네. 정말 뭐 해설하는 저도 너무 머리가 아플 정도로 네. 어지러운 바둑이었습니다. 아마 서로 집들도 별로 안 났을 거예요. 하도 네. 지금 수순이 길어서. 흑은 19집이 났고요. 백은 18집입니다. 반면 한 집, 흑이 반면으로 한 집 남겼네요. 네, 그러니까 덤이 역시 지금 바로 이야기하네요. 네. 박진 구단 보니까 지금 봤는데 순간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끝나자마자 이야기하는 게 밀고 젖혔으면 패였다. 네. 얼마나 아쉬울까요? 네. 패가 되었다면은 뭐 그렇다고 흑이 무조건 이겼다는 아니지만 네. 완전히 다른 바둑이 되었겠죠. 네. 조은현 구단 105집 반승을 거두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빨리 이거 쏠고 어차피 내 받으려면 똑같은 재능인데 한 30점 더 차이 나나? 네. 자, 이렇게 조은현 구단이 박지훈 구단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24강전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자, 오늘 봐도 정말 어지럽기도 했고요. 끝까지 알 수가 없었어요. 네, 이제 박지훈 구단이 초반이 잘 풀렸었는데 역시 우변의 집이 지워지면서 어지러워졌고요. 그 이후에 조은현 구단이 박지훈 구단이 못 뒀다기보다는 조은현 구단이 정말 잘 뒀습니다. 네, 오늘 바둑은 다시 한번 음미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내일 시간 예고해드리면서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대결은요. 24강전 이창호 구단 대 박정상 구단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자, 간단하게 관전 포인트 짚어주실까요? 사실 이제 박정상 구단이 또 맥심배의 사나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맥심배에서 성적이 좋거든요. 네. 하지만 상대 전적에서는 이창호 구단이 앞서고 내일 대국도 정말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